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과연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뉴스 기사처럼 잘 나가고 있는 걸까? 100조가 된 넷플릭스란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가 가입자 증가라는 뉴스로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처럼 허장성세를 한 결과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게 마치 엄청난 결과 마냥 부풀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당연히 자신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실적을 부풀리고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야 주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엄청나게 증가한 걸까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뉴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올 초에 일일 시청자 수가 400만 명 감소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시청자 감소가 극에 달했고, 국내에서도 상반기 흥행을 놓친 넷플릭스의 일일 평균 시청자 수가 최근 1년 동안 180만 명 감소하면서 국내 OTT TV인과 격차도 상당히 좁혔습니다. 다만 둘 간격은 8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뒤 9월 들어 넷플릭스가 구독자를 46만 명이나 추가 확보하면서 다시 벌어졌습니다. 결국 일일 평균 시청자의 격차는 신규 콘텐츠가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하반기 엄청난 한국 콘텐츠를 올리면서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입자 추이는 어떨까요? 넷플릭스 실적을 견인한 효자는 광고형 요금제입니다. 3분기의 광고형 요금제 가입자 수는 직전 분기보다 35%나 증가했습니다. 결국 광고를 보는 대신에 요금을 깎는 요금제로 실질적으로 가입자 감소를 요금을 내려서 메꾼 것입니다. 또 넷플릭스가 가입자 공유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공유 가입자 1인당 5,000원을 추가해서 그 5,000원을 더 내고 보는 가입자 또한 가입자 수 증가로 통계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볼까요? 넷플릭스에서 올해 대박난 콘텐츠를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엄청난 제작비의 삼체도 아시아에선 죽을 수 없고, 올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 전 대륙을 만족시키는 콘텐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광고를 쏟아부은 브리저튼 시즌3 또한 아시아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올 상반기 시청시간 1위 드라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K드라마 눈물의 여왕입니다. 그렇지만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드라마가 아니라 애써 이 성과를 감춥니다. 눈물의 여왕은 누적 시청시간 6억 5,390만 시청시간으로 더 글로리를 제치고, 이 드라마 위에는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금 우리 학교는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순위 집계 방식을 더 글로리 1위 이후에 바꾸면서 눈물의 여왕은 더 글로리보다 시청시간이 앞섰지만 전세계 통합 1위를 단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 매체에서도 이런 이상한 순위 집계를 지적하는 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금 우리 학교는이 히트할 때 얼마나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 떠들썩했는지. 하지만 눈물의 여왕은 넷플릭스 K드라마 역대 4위에 올랐지만 국내 언론이나 해외 언론에서 조용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가시적인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해 넷플릭스에서 눈물의 여왕을 제외한 다른 미국 드라마는 브리저튼 시즌3를 제외하고 뚜렷하게 성공한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실적이 좋다고 허장성세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허장성세를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이 뜨거운 감자와도 같습니다. 미드가 아닌 K드라마가 전세계 1위 컨텐츠라는 것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저는 미드 웬즈데이 시즌1이 나올 때 엄청나게 처절한 넷플릭스의 노력, 아니 발광을 봤습니다. 초반 엄청난 광고를 쏟아부으며 각국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웬즈데이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고 수많은 짤 영상을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리며 광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웬즈데이는 첫 주 오징어 게임의 성적을 넘어섰지만 그렇게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찾은 것이 순위 집계 방식을 바꿔서 미드 순위를 통계적으로 올려보려고 노력한 결과가 지금의 총 시청시간을 총 실행시간으로 나누는 변태적인 순위 집계 방식입니다. 이것은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기 전 역대 넷플릭스 비영어 순위를 살펴보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기 전 비영어 전세계 순위는 1위 오징어 게임, 4위 지금 우리 학교는, 6위 더 글로리, 7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개 한국 콘텐츠가 역대 순위에 들었으나 새로 바뀐 순위로 인해서 지금은 1위 오징어 게임, 9위 지금 우리 학교는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눈물의 여왕이 정상적인 순위라면 역대 5위에 올랐고 비영어 역대 순위는 한국 드라마가 5개가 포진해 있어야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순위로 손해본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절대적인 이득을 본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K드라마를 적당하게 아시아에만 인기를 끌면서 신규 아시아 시청자들을 확보하는 데만 신경을 쓰며 본격적으로 미드를 억지로 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쇼 피지컬백은 뜻밖의 엄청난 인기로 쇼 장르에선 미국 쇼도 하지 못했던 전세계 통합 1위에 오르는 엄청난 기여움을 토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진짜 넷플릭스의 수익을 위한 경영을 한다면 한국의 작년 서바이벌 쇼 사이렌 불의 섬을 제2의 피지컬백이란 수식어로 전세계 예고편을 올렸다면 대박을 쳤을 리얼리티 쇼였는데 전혀 예고편도 없이 소극적인 방향으로 이슈의 해외 반응을 소개할 때 대부분의 영어권 시청자들은 이 쇼를 우연히 찾았는데 대박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피지컬백 시즌1 때는 유럽에도 예고편을 올리며 홍보를 했지만 시즌2에는 아시아를 제외하고 예고편을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흑백 요리사 또한 갑자기 키즈 콘텐츠로 분류해서 프리스페트롤 순위에 탑10 순위에 잡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 같은 콘텐츠는 워낙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있었기에 광고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소극적인 마케팅은 여전합니다. 아마도 미국 콘텐츠가 오징어 게임을 넘어설 때까지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웬즈데이 시즌2에서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을 넘기 위해 필사적일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이상한 행각은 또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리얼리티 쇼입니다. K 콘텐츠로 대박이 난 넷플릭스가 저작권과 판권을 가졌다고 해서 대박난 드라마의 리얼리티 쇼를 자체적으로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피지컬백의 시청시간 반도 미치지 못하며 대박은커녕 쪽박을 찼습니다. 사람들은 킹덤 시즌3가 왜 나오지 않을까 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왜 넷플릭스가 이 대박 작품에 시즌3를 내놓지 않을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업계 모두에게 의미가 큰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첫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킹덤을 통해 K 콘텐츠의 저력을 확인했고 이는 결국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콘텐츠 업계는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고 창작자들이 더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또 킹덤이 정성스럽게 재현한 조선시대 한국의 문화는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둔 킹덤은 2019년 1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시즌2 그리고 2021년 7월에는 스핀오프 격인 스페셜 콘텐츠 킹덤 아신전이 공개됐습니다. 이미 시즌2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즌3 등장 가능성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시즌3 제작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유튜버들의 분석은 넷플릭스가 킹덤3 제작에 소극적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주 다릅니다. 킹덤 시리즈를 제작한 제작사는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는 넷플릭스의 킹덤1, 킹덤2, 킹덤 아신전까지 모두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A스토리 대표는 매체에 이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작비만 빼고 모든 제작을 A스토리가 했지만 아무리 드라마가 세계적 히트를 쳐도 2차, 3차 수익의 모든 것을 넷플릭스가 가져간다고. 결국 A스토리는 넷플릭스 자본 없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컨텐츠로 대박을 터뜨렸고 웹툰, 뮤지컬, 캐릭터 사업까지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자본으로 대박을 터뜨리니 2차, 3차 수익까지 가져간 A스토리가 또다시 모든 제작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을 챙기는 넷플릭스의 킹덤 시즌3를 제작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킹덤 시즌3는 넷플릭스가 제작사인 A스토리에 파격적인 수익 배분을 하겠다는 요청이 없을 경우는 제작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 어떤 대형 유튜버가 항상 K드라마를 미국 OTT들이 유치하기 위해 아우성이며 킹덤 시즌3가 나올지 말지를 외신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하며 시즌3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채널이 외신과 국내 매체의 기사들을 맹신하고 기사의 전문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극찬하는 일부만 발췌해 엄청난 것처럼 허장성세를 떱니다. 마치 넷플릭스가 요즘 허장성세를 떠는 것처럼. 전 세계를 장악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가 매스컴 전담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기자 언론사들에게 로비를 하며 부정적인 기사를 축소하고 긍정적인 기사를 확대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대형 유튜버라면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 로비에 의해서 진실을 전하지 못하는 부분을 파헤쳐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형 국뽕 유튜버들은 우리나라 기자들보다 더 뻥이 심하고 작은 것을 엄청나게 부풀려 억울로만 끕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100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1위 OTT로서 엄청나게 잘나가는 것처럼 허장성세를 떨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K 콘텐츠를 견제하고 미드를 띄우게 하면서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 위에서는 도도한 모습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빠져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물갈퀴를 휘저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꼼수로 미드 띄우기에 열을 올리는 한 제2의 오징어 게임도 제3의 킹덤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